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자, 우리는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직선과 직선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약간 뭐 할까? 복습하면서 우리 얘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죠. 다만 복습하는 거니까 말 좀 빨리 하자. 자, 보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직선의 하나의 형태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어떤 관계가 있었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평행한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라는 과정을 배웠죠. 그쵸?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어느 부분에 한해서? 이 부분에 한해서. 자, 이 부분에 한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죠. 그 조명한 관계는 무엇이었더라? 수직이었더라. 라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그때 수직이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라는 것과 A 곱하기 A 다시 플러스 B 곱하기 B 다시는 무엇이다? 0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이구 숨차다. 그지? 이게 저번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오늘은 이 관계 중에서 하나의 형태를 다시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점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직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노란색에 해당하는 직선은 뭐 여기다 털 박아주면 되겠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은 무슨 관계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거든.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들의 뭐가 있다? 교점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서부터는 우리는 이 교점을 기준점이라 갖고 다른 특별한 언어로 부르면서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뭔 소리야? 자, 봐봐. 이 교점을 우리는 이제는 뭘로 만들냐면 정점이라는 언어로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요. 이 정점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무엇을 만들 거냐?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것입니다. 왜매? 이때까지 직선의 방정식 여러 가지 배웠는데 또 배웁니까? 또 배운다. 다만 이게 맨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자, 정점을 기준점으로 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게 두 개의 직선이 있잖아. 두 개의 직선의 형태는 교점이 있을 것이다. 그 교점을 다른 말로 정점이라 부르는데 그 정점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갖고 일단 달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바로 뒤에다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요거까지 달아.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짓은 가로치고 난 다음에 K라는 걸 달고요.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0 달아주시면 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더라. 이런 겁니다.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얘하고 교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되니? 연립방정식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개수를 어떻게? 똑같이 만든 다음에 가간법을 하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다는 거는 숫자를 일정량 곱해서 그들을 빼거나 더하는 순간 그들의 교점이 발생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 있는 K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수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숫자인 거죠. 그러면 그 숫자만큼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만큼으로 바꾸어서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연산이 되는 순간 뭐가 나오겠어? X값이 나오겠지. Y값이 나오겠지. 그 X값하고 Y값이 무엇이냐? 얘의 교점일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교점도 대부분 우리가 나타낼 때 X는 뭐 A, Y는 B,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이미 이런 얘기를 배우지 않았어? X는 A라는 것도 직선이다. Y는 B라는 것도 직선이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K값에 의해서 얻어지는 모든 1차식들. 봐봐. 얘네들 다 1차식 나오겠지? 2차 안 나오겠지? 1차식들 혹은 1차 이하의 식들은 모두 다 직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받아들일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두 개의 직선의 교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했으면 이제서부터는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프레블레머. 프레블레머. 프레블람. 프라블람 1, 2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나 있어. 이게 문제점이. 이 만들어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자, 첫 번째 문제점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런 거야.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는 식이거든. 그치? 그런데 얘가 표현을 못하는 식이 하나가 있어. 이게 뭔지 아니? 이거야. 자, 봐봐봐. 내가 K에다가 수많은 값을 집어넣어. 0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때마다 그들의 값은 달라질 테니까, 기울기는 달라질 테니까 그 정점을 지나면서 막 돌기 시작하겠지. 막 돌기 시작할 거라고. 막 요래 막 갈 거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직선의 형태가 K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거거든. 그런데요. 얘가 표현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얘입니다. 얘는 표현을 못해. 얘는 표현을 못해. 수많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는 표현 불가야.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 봐봐봐. 내가 만약에 K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럼 얘가 사라지겠지. 사라진다는 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이 직선만 남게 된다는 얘기네. 그렇다는 건 이 직선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가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얘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A하고 B하고 C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없앨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표현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요 상황이 가끔 가다가 수학에서 선생님들이 수학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뭐 만에 하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왜 나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는 우리가 수학을 그런 식으로 안 배우거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지식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프레블레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봐봐봐.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할게. x 플러스 y 플러스 1 더하기 k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걸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얘 보자마자 우리는 뭐 느껴야 돼? 이런 거 느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란 직선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에 무엇을 지나는? 교점, 정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하고 확 느끼면 되는 거지. 그치? 느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안 줘. 어떤 식으로 주냐면 항상 이렇게 주더라고. 봐봐. 얘를 항상 이렇게 줘요.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y 더하기 2k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자,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우리 뭐 느끼는 거 있냐? 별로 느끼는 게 없죠. 근데 이것을 K에 의해서 묻게 된다면 얘가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서야 우리는 이 폼을 기억할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쳐갖고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야지만 된다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는 두 번째 요 문제 중에서 다른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y는 mx 플러스 m이야. 여기 n 아니다. m이다.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이야. 발음이 좀 이상하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요 형태를 봤을 때 니네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겠냐? 이걸 해야 돼. 봐봐봐. 얘를 m으로 묶어.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더라? 이런 거야. m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는 걸로 인지가 돼야 돼. 그러면 k 대신에 내가 m으로 대체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니네들 뭘 생각해야 돼?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y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인지가 돼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요 부분을 우리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다가 아름답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인지가 잘 되어지고 이거를 잘 쓰는 순간 우리는 아주 어려운 관계 문제도 점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도록 할까요? 정리!
여러분 정리하셨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65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직선의 표점과 근데 점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의 상식으로만 갖고 간다면 얘하고 뭐 하겠어? 연립방정식 하겠지. 근데 연립방정식 하고 난 다음에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x 없애자. 그럼 여기다 2배 해줘갖고 빼주면 되겠죠? 보자.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뺀다고. 싹싹.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순간 5y 나옵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하는 순간 음에 플러스 10인데 3을 빼네? 그러면 플러스 7은 0이야? 어우, 그렇다는 건 y값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분수 나온다는 거네. 에이, 아름답지 않다. 그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7이니까 이걸 여기다 퐁당 집어넣고 난 다음에 x값 구하면 역시 답이 나오긴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얘가 분수잖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죠? 이때 우리는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죠. 봐봐. 얘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라는 걸 두고 여기다 k 달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갖고 닫는 순간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 교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렇죠? 자,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는 누굴 지날까? 4,0을 분명히 지나겠죠. 쫙 해갖고 이 직선이 4,0을 지날 거라고. 이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라는 거 아니야. 이때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4,0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4,0 어떻게 해야 돼? 퐁당퐁당 집어넣어야지. 어디다가? x에다가. 어디다가? y에다가. x에다 4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쵸? 자,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는 순간 여기 뭐 나옵니까? 8 나오죠? 근데 0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자, k. 자, 4 집어넣습니까? 0 집어넣습니까? 그럼 0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이 순간 얘가 뜻하는 거는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k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볼까? 여기서 얼마 나오니? 5 나오니? 여기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니? 그럼 마이너스 k니까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k는 5 나와?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요.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퐁당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숫자가 5가 됐다라는 거고 그 5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전개를 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딴따라단 완성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자, 2x하고 여기 5x니까 7x 돼. 그죠? 근데 여기 y고 여기 마이너스 10y야. 그러면 마이너스 9y 돼.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25야. 근데 얘 때문에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8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뭐 나왔다? 답 나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분수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더 산뜻하게 정수로서 계산이 되니까 할만한 게임이죠. 할만한 게임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왜?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것이 익숙해질라 그러면 이런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야 돼.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 돼. 어떤 거를? 이런 거를. 그죠? 자, 그러면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보시면 어이구 직선이 뭐 이상한 게 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값에 관계없이 점 P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점 P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아주 눈에 거슬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K값에 관계없이죠. 자, K값에 관계없이 어이야. 자, 이거 무슨 뜻? 항등식. 그렇다는 건 니네들한테 뭘 하라? K로 묶어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K로 묶어내서 정리를 하는 순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볼까? 여기 일단은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Y가 되고 K 없는 얘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K로 묶어냈으니까 여기가 3X 그리고 여기가 뭐니? 2Y 는 0. 자, 이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확 오지. 어떤 느낌이야?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3x 플러스 2y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났네. 자, 이 직선이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 두 개의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라고. 그 중에서 하나는 뭘 지나는 걸 원한다고? 0,0을 지나는 걸 원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합니까? 0,0 집어넣고 K값 찾고 K값 찾은 다음에 거기 다시 집어넣고 정리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은 스토리. 자, 근데 똑같은 걸 내가 문제로 냈겠냐? 봐봐봐. 0 집어넣어봐. 0이죠? 0 집어넣어봐. 0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남냐면 1만 남아. 자, 그런 다음에 여기 0 집어넣어봐. 0이죠? 여기 0 집어넣어봐. 0이네. 그러면 얘는 뭔 거야? 0K.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것을 K값을 찾으려고 봤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됐죠? 자, 분모에 0 있네. 분모에 0 있네. 자, 이렇다는 거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없다. 이걸 만족하는 K는 없는 것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요. 안 되는 것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전처럼 연립방정식 해야 돼? 연립방정식 해갖고 교점 찾아가지고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 거야. 그런데요. 잘 봐봐. 우리가 수많은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데 뭐는 못 나타낸다 그랬어? 얘는 못 나타낸다 그랬지? 그지? 얘는 못 나타내. 설마 얘가 답일까? 얘가 답이야. 봐봐. 3x 플러스 2y는 0이야. 그러면 얘를 y로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0일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y절편이 0이라는 거는 이 직선은 뭐를 지난다는 거야? 원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렇죠? 원점을 이미 지나네. 누가? 얘가. 그래서 K값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직선을 나타낸 거다? 얘라는 직선을 나타낸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 너무 레벨가 높아. 레벨가.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자, 다음은 우리 67번 문제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정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직선 y는 mx 플러스 n-2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이 직선이 a좌표, b좌표 사이를 지날 때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n값을 구해야 된다는 건 느꼈을 거고 그러면 m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 같은 게 있어야겠지. 근데 이 단원이 들어갖고 우리가 딱히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거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좌표 평면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들을 판단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좌표, B좌표를 나타내 볼까요? A좌표 1,4 B좌표 4,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직선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직선 자, y는 mx 플러스 m-2 그러면 여기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리기가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m이라는 게 여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기준점으로 해서 길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문제는 y절편에도 m이 있으니까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걸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y는 m이라는 걸로 묶어냈을 때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m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는 걸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일 거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정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일 거라고.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니네가 좌표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좌표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기울기 m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이 사이를 지나게끔 한다. 라는 거는 금방 니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되는 거구나. 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의 문제점을 일단 파악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 입장에서 이래.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만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이 어때? 하기가 싫은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줄 필요가 있냐면 얘에서 곧바로 정점을 뽑아내도록 합니다. 자, 그 정점은 당연히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지점에서 x의 정점이 나올 거고요. 얘가 사라지는 순간 y값이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곧바로 이거 거치지 않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정점을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살짝 해볼까요? 자, 봐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 있었다고 칠게. 자, 정점 얼마야? 자, 얘가 0이 되는 정점 얼마야? 3이죠. 그렇죠? 요거 사라질 거고 y가 얼마야? 2. 그러면 어디를 지난다? 3,2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요거 하자마자 정점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 순간 y는 마이너스 2. 그러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을 여기서 살펴 봤고요.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요구한 거는 이런 거 아니야? 이 좌표하고 이 좌표의 사이를 지나게끔 하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봐봐. 이렇게 선을 지나. 어느 선? A점을 지나는 선. 그 다음에 B점을 지나는 선을 만들어. 그때 요거보다 사이에 있으라니까 이 안쪽으로 파고들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좌표하고 B 좌표가 그들의 경계점이 되면 되는 거겠네. 그렇죠? 그래서 Y는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2, 아니 마이너스 2 라는 직선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1,4를 지나게끔 하고요. 일단은 4,1을 지나가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1,4 지나가게끔 하자. 4를 여기다가 집어넣냐? 2를 여기다가 집어넣냐? 그럼 2m-2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6이 될 거고 2m 되니까 m 얼마야? 3이겠네. 그죠? 자, 이번엔 1 여기다 집어넣고 4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1 여기 들어갈 거고요. 왜 5m이냐? 왜 마이너스 2야? 그럼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3이야? 얘가 5m이야? 그럼 m은 얼마인 거야? 5분의 3인 거네.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다? 5분의 3이 나왔다. 자, 그럼 나 여기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뭐가 나왔다? 3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의 사이를 지나는 거니까 이 안쪽으로 파고들게끔 해야 되지. 그때 우리는 기울기를 기분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3보다 기분이 어떤 거야? 살콤 나쁜 거죠.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것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분의 5보다 기분이 살콤 높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느껴주시면 이들이 여기가 요구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곳을 우리가 67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67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68번이 나와. 68번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거든. 그런데 이 67번하고 68번이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실어놓은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 자, 봐봐. 자, 얘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과 직선 얘가 만날 때야. 자, 선분이라네. 자, 선분이라는 거는 얘하고 사뭇 다르거든. 어떻게 다르냐면 선분이라는 거는 니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다 이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좌표에서부터 시작했고 이 좌표까지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얘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한국말적인 약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67번과 68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선분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등호 들어간다고. 사이가 될 때는 어떻다고? 등호 안 들어간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67번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68번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요것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알지? 네가 최고야. 패스.